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요. 네. 독서를 혼자 하지 않고 그 모임을 통해서 같이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일단 같은 책을 읽어도 확실히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 들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어떤 게 다른지도 조금 음. 알아보고, 그리고 음. 제가 뭐 캐치하지 못했던 점들을 캐치하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요약도 하고 요점도 정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이해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음.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비슷할 것 같은데 참 많이 달라요. 그죠? 똑같은 책을 놓고도 느끼는 게 다르고 서로 간의 음.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그 제가 이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각자 자기 개인의 어떤 어 경험을 네. 이렇게 공유하는 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음. 우리가 보면은 뭔가의 어떤 간접 경험을 우리가 받아들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실제 음음. 해본 직접 경험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는데 그 간접 경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이나 글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다 보니까 네네. 이 경험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생각 속에 남는 그 것들이 글이나 말로 된 것이 내 생각 속에 그대로 사실 남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음. 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글이나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음. 머릿속에 어떤 영상일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일 수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인데 이거를 어떤 글이나 말,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작가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나 느낌과 느낌을 상대방의 머릿속에 비슷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느끼지만 간접 경험한 거에 대해서 훨씬 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어떤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듣고 이해하는 게 어떤 간접 경험을 내가 취하는 데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죠. 예. 음. 그래서 저희 그 독서 모임은 책을 제가 읽고 내용을 약간 정리해 오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기본적인 요약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어 전자책으로 띄어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 책을 같이 넘기면서 밑줄 친 음. 부분들 있으면 이야기하고 같이 밑줄 네. 치고 거기에 대해 네. 해당되는 내용들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네네. 네네. 책을 읽고 그냥 느낌만 이야기해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잘못하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뭐냐면 제가 책을 가르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제가 막 설명을 막 한 2 시간 동안 책에 대해서 막 설명한 이게 제가 제일 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 부분이 예예. 음. 근데 보통 저도 독서 모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관련해서 무슨 워크숍에 가면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주최한 사람이 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사실 독서 모임을 네. 하나 아니면 그냥 제가 영상을 올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예예.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인사 네. 나누세요. 여기 네. 김용희 님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독서 모임 같은 거 많이 해 보셨겠지만 독서 모임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진행하는 독서 모임은 어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 책을 이제 읽고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에 자기의 어떤 경험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 어떤 책을 읽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책을 읽냐에 따라서 사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독서라는 거는 이 간접 경험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직접 내 경험을 한 직접 경험이 있고 또 간접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글자로 돼 있어요. 글자로 돼 있기 네. 때문에 이 작가의 생각이
글자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음. 이 글로써 되어져 있는 것은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사실 글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경험으로 음. 이루어진 거죠. 그걸 지금 글로 네. 표현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 네. 다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나 경험으로 다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상상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내 네. 경험에 비추어서 맞춰봐야 되고 어떤 네. 거는 이 내용을 막 쪼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경험을 맞춰서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 네. 나누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경험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최대한 이 책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네. 계시고. 그래서 미리 책을 좀 읽어오시면 좋고요. 만약에 못 읽으셨어도 제가 독서 모임 진행하는 중에 제가 이 네. 전자책을 띄워드릴 거예요. 띄워드리고 네. 같이 밑줄을 칠 거예요. 그럼 밑줄 음. 치면서 거기서 생각나는 거, 또 본인이 읽으면서 밑줄 걷던 거, 그다음에 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서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갈 겁니다. 일단은 제가 전자책을 네. 띄워드릴게요. 처음에 시작 부분은 이 잠재된 40%의 무의식을 깨워라 해서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그 이 작가가 하는 이제 그 개요거든요. 개요인데 이 목차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개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가예요. 그죠? 그래서 네.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게 하는가 이게 결국엔 뭐냐면 지속하게 하게 한다는 거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럼 습관을 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처음에 한번 내용을 찾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그래서 만든 습관이 일상에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 그래서 이건 습관을 만드는 설계하는 방법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분은 습관을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습관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습관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바꿔주는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여기 잠재된 무의식을 채워라 요 부분 다 읽으셨죠, 그죠? 네. 네. 이 중에 혹시 줄 쳐두신 데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일단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느낌. 아, 그래요? 여기 지금 글쓰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시점. 그런. 그래요. 네. 되게 이게 와닿아서. 예, 네. 그렇죠. 일단 처음에 글쓰기 내용부터 나오죠. 예, 글쓰기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책을 내곤 네. 했지만 특히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책을 쓰고 그때 한 7년 전에 책을 쓰고 나서 보니까 원고를 썼는데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고 그다음에 독자가 원할 만한 또 내용 원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출판사가 원하는 또 컨셉이 있어요. 그거 세 개를 다 맞추는 게 전 제일 어려웠거든요. 좋겠어요. 진짜. 아, 지금 책을 쓰시고 계세요? 아니요, 책을 쓴 건 아니고요. 네. 그 논문을 계속 쓰잖아요. 네네. 김용희 선생님도 대학원생이시니까 네네.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과 보고서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또 작업을 하는데 네. 제가 어제 우연히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 뭐냐면 오늘 호기심 궁금한 게 너무 많다. 근데 사실은 네. 해야 하는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는데 어제도 보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유튜브에 뜨는 다른 내용이 너무 다 궁금한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예, 제가 어제 시간이 사실 없어 어제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글을 쓰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책을 제가 전자책은 띄워드리는데 이게 책을 가지고 네, 계시죠? 네. 네, 예,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 어딘지 여쭤보시면 여기 있는 페이지 기준을 말씀하시면 돼요.
아, 예, 네. 예, 몇 페이지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페이지 글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부분부터 이게 그렇게 네네, 말씀하시면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 내용이 그 습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14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끝에 보면 단락은 아시죠? 앞에 이렇게 한 칸 들어가 있는 게 네네. 단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글을 쓰겠다고 굳이 다짐하거나 따로 결정 내릴 필요가 없었다. 난 이것이 습관의 힘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뭔가 글을 쓰는 것 자체도 네. 이게 억지로 하려고 막 마음 먹고 할 때와 그다음에 글쓰기가 어려운데 할 때와 편하게 내가 그냥 시간 될 때 자연스럽게 글을 쓰면서 이게 습관이 된 것과의 이 차이를 일단 처음에 서론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나중에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그 할 때 그러니까 이 한국 독자들에게 쓰는 이 글을 쓸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을 약간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여기 자신은 좋은 좋은 행동을 행동.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유예하며 힘겹게 버티는 사람도 많다.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 거죠. 아, 네. 그렇죠. 예. 네. 이게 참, 김용희 씨는, 네. 요 구절에 대해서 혹시 좀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네. 내용이라도 어떤 분은 막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나랑 공감이 안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네. 말씀하시면 돼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항상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제 네, 실행하려고 막 하는데 네, 이제 근데 이게 제가 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네, 경험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네, 좋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게 실제로는 행복을 유예한다는 표현이 왜 실제로는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반복하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왜 행복을 유예하는 행동인지 네. 사실 이거는 공감이 안 잘 공감이 네, 안 되시죠. 네. 박정수님은 어떠세요? 잠시만요. 잠시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음, 그 문단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0% 이상이 습관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사람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무기력을 반복하다 무너져 내리거나 자신은 좋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유예하며 힘겹게 버티는 사람이 많다. 음. 음. 김용희님은 이 부분이 잘 공감이 안 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일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음, 이분 웬디 우드가 봤을 때는 음, 행복을 유예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음, 행복을 위하면 음. 힘겹게 버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음. 저는 그렇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좋은 습관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복을 유예한다. 자기는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좋은 습관이 나한테 행복하지 않은 거죠. 대신에 그 사람도 그거를 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이런 거 있죠.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래. 책을 하루에 뭐 한 30분씩 독서하는 게 무조건 좋대. 운동을 매일 30분 하는 게 좋대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할 때마다 막, 운동을 하려고 막 결심을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막 다짐을 해야 되고, 막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자꾸 의지로 끌어내야 그 좋은 습관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냥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행복한 게 그러니까 좋은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을 유예하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네. 이제 실제로 행복을 유예한다는 게 네. 목표를 위해서라면 고통도 감내해야지라는 생각을 네.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냥 네, 그렇게 네. 하고서 이제 결과는 자신의 그 무기력함, 네. 자신의 부족, 능력 부족 이렇게 네. 탓하긴 하지만 네. 이게 그 행복을 유예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감내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어떤 이 책을 열기 위한 시작이라고 제 드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정말 저도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행복할 수 네. 있다면 진짜 좋을 음, 텐데. 음, 근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떤 인내력을 요하고 어떤 의지력을 요하고 어떤 큰 결심과 자기의 어떤 막 이런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습관은 좋지만 나의 정말 행복한 일인가? 이게 참 음,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읽고서 저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습관을 열심히 해서 들이면 좋은 걸 생각했지.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이 사실 음, 들더라고요.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하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객관적인 잣대로 봐서 아 저건 좋은 거야. 저건 좀 안 좋은 우리 건강에 뭐 안 좋은 거야. 아니면 뭐에 안 좋은 거야라고 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말하는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습관은 제가 볼 때 약간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주관적이고요. 네네. 뭔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이라면 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습관이야. 그렇죠. 아니면 내가 예. 생각하기에 나쁜 습관이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판단할 수 맞아요. 있는 예, 내용들. 맞아요. 예. 왜냐면 제가 하는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인데 다른 사람한테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저는 메모를 하는데 아, 메모. 예, 메모를 하는데 저는 같은 내용을 여러 노트에다가 여러 번 적거든요. 여러 번 적는데 아, 네. 그게 한편으로는 이게 메모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위클리에 같은 내용을 적었을 때 다르고 내 음, 업무 노트에 적었을 때 다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네. 그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여러 군데 막 열심히 적는 거 자체를 음, 저는 처음에는 좋은 습관이라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네. 생각을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욕심을 부렸던 거죠. 제가 한동안 음, 메모를 많이 할 때는 노트를 한 14가지 썼거든요. 그게 네.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걸로 뭔가 내 자기 만족? 분명히 음, 그거를 노트를 3가지, 4가지로 줄여 쓸 수 있어요. 쓸 수 네. 있는데 그걸 쫙 펼쳐 음, 놓고 쓰면서 그거 음, 자체의 어떤 의미를 많이 뒀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음, 똑같은 내용을 어떤 폼에서 보냈에 따라서 내가 받는 자극,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다양하게 생각하고 막 좋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한 거죠. 한 음, 서너 가지만 써도 되는데 한 13가지 노트를 놓고 같은 내용을 음,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뭐 무슨 나중에 네. 제가 무슨 하루 노트, 틈새 노트 막 노트를 새로 만들었고 막 썼단 말이죠. 저는 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안 좋은 습관이구나. 이건 나한테 별로 좋은 음, 습관은 아니구나. 근데 처음에 음, 메모를 시작할 때는 참 좋은 훈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종종 저한테 그 14가지를 똑같이 따라하시다 좌절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에는 13가지 노트가 나오는데 제가 아, 서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 하실 네. 수 있는 것만 중간중간 따라하시라고 하는데 정말 네. 똑같이 하시다가 좌절하고 연락 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습관을 어,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서론 하는데 얘기가 많이 음. 길어지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는 데까지 하시죠. 네. 아무튼 저는 15페이지에도 재밌는 건 네.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15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네. 이렇게 왜 뭐 과학자들이 막 이런 걸 해놨잖아요. 탄산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를 마시는 데는 59일, 뭐 매일 30분 네. 이상 운동을 하는 네네. 습관은 약 91일. 저는 네. 이제 매일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작심 3일에 많이 그치는데 네, 맞아요. 91일은 해야 습관이 되는구나라는 네, 기준이 생겼는데 네. 그 다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반대로 그 습관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건 진짜 예, 웃기죠. 예. 너무 웃겨요. 그래서 예. 사라지는 데는 제가 생각해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메모 수업 한 14주째 메모 저랑 같이 자기 노트 정리하면서 습관 들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제가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진짜로 이게 정말 오해하지 마시라. 제가 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좋은데 이 상태로 멈추면 내가 볼 때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다음번에 네. 만나면 우리 수업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반값 정도만 받을 테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보자.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되게 좋아하시고 네. 고맙다 그러고 어떤 네. 분은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뒷단에는 매주 보면서 노트 하신 거 메모하신 거 막 수정하고 사람들마다 그 노트법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네. 직업, 성격, 쓸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네. 레이아웃을 다 일일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코칭을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써보셔라, 저걸 네. 써보셔라, 막 바꿔보기도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한 3달 동안 맞춰놨는데 자 이제 막 네. 쓸만한 거죠. 쓰시는 분도 만족하고 예. 아주 딱 좋아요. 그랬는데 이제 네. 어떻게 되냐면 쓰다가 만약에 하루 네. 밀리거든요. 그런 일 항상 네. 있잖아요. 하루 한 네네. 이틀 좀 밀려요. 그러면 이게 막 죄책감으로 다가와요. 나 이거 네. 빠뜨리면 왜냐면 제가 하는 메모 항상 과거를 돌아보는 메모를 시키는데 이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그날 네. 적으면 엄청 메모량이 네. 많은데 며칠 지나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밀린 거를 막 다시 쓰기 시작해요. 근데 쓰고 나면 성이 안 차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날 걸 못 쓰거든요, 또. 그러면 이제 다음날 되면 전날 걸 또 이게 계속 밀린 숙제를 계속하는 메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제 포기하세요. 이건 나는 아닌가 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메모를 하시다가 중간에 네. 밀리면 밀린 건 냅두고 다시 시작할 네. 때는 밀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시간부터 메모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지금 시간부터 메모를 하시고 거꾸로 생각나는 것들 하나씩 잡아가시되 생각 안 나는 건 미련 없이 버리시라고. 그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메모를 못 하니까.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약간 뭔가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완벽하게 했는데 뭔가 이빨이 하나 빠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 가지고 계신 분은 딱 그 순간에 메모 멈춰요. 더 이상 안 합니다. 노트 안 봐요. 저는 육아일기를 쓰다가 예. 이게 한 7년 전에 한 번 멈춰가지고요. 네.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서 지금 계속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까? 밴드에 그냥 쉽게 해보자 하다가 또 사진만 올리다가 이게 또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위로가 되는 거는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일장을 읽으면서 맞아요. 읽으면 의지력 생각이 문제가 들었어요. 아니었죠.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밀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늘 써야 될 걸 안 쓰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원래 하시던 거에서 그날 거를 먼저 그냥 쓰시는 게 해결책이에요. 아무튼. 그러시군요. 네. 가령 오늘 아침에 저희 애가 저보고 작심삼일 뜻이 뭐냐고 물어보던데.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스트레스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그 단락에 보시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가리지 않고 그 지속력을 강화시킨다. 그죠? 삶의 거대한 변화가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습관은 그 질긴 생명력을 이어갔다. 오히려 물을 먹고 쑥쑥 자라는 나무처럼 습관은 스트레스 속에서 번성했다. 요 내용이요. 어떠세요? 좀 공감해요. 여기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가리지 않고 그 지속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죠. 그죠? 여기 책의 두 번째 부에 보면은 이 좋은 습관은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안 좋은 습관은 그 습관이 내가 잘 하지 않도록 중간에 허들을 만들어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습관을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뭔가 익숙해지면 계속하는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과 상관없이 점점 그게 가속력을 가지고 지속력을 가지고 강화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앞에 작가가 쓴 서문을 저는 꼭 읽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책 읽고 나서 꼭 읽어보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서문을 보면 처음에 읽었을 때와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책을 읽고 나서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온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직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좋은 습관이랑 나쁜 습관, 뭐 끄덕끄덕은 하겠는데 이제 앞으로 책을 네. 읽으면서 이 네. 내용이 설득이 더 돼야 돼요. 네, 맞아요.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16페이지에 네. 그러니까 뭐 성공한 이들을 보면 두 번째 네. 단락에 네, 여기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비범한 다섯 번째 주제는 비범한 의지력을 발휘하고 유혹에 꾸준히 저항해야 한다고 저희가 믿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들은 무언가를 자제하거나 인내할 상황 자체를 만들질 않는다. 이게 그리고 결코 그 다음 줄에 스스로의 의지력과 끈기를 과신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요 부분. 좀 네. 제가 딱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를 네. 계속 해야 되는데 네. 뭔가 뜻하지 않게 자꾸 글을 써야 되는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인풋이 없이 자꾸 아웃풋이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계속 제가 작년도에 박사 졸업 논문을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러니까 기승전 논문이 되는 거예요. 기승전 모든 논문 것이 계속. 이제 네, 깔때기처럼 논문으로만 가는 네.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박사 학위를 하는 동안 한 5년 반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서 네. 그런 느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얼 해도 논문이 끝인데 이게 또 막상 끝이 나고 나니까 네. 이제 또 뭐 이제 글 쓰는 거는 이제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또 작게 쓸 일들이 생기는 거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루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감이 임박했을 그 시기에 진짜 몰아서 확 쓰면 네.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 이제 그게 되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 타이밍에 나에게 딱 필요한 나에게 좀 습관 과학이라는 말이 처음에 되게 웃겼거든요. 네, 습관도 저도 과학이구나. 그랬어요. 저는 말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도 사이언스가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름 그 여기에 있는 것들 일단 한번 따라서 쭉 읽어보자라는 네네. 생각을 네네. 가지고 이렇게 쭉 읽는 중에 이런 아까 그 왜 포기하는 데는 며칠 예, 걸리는데 예.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 맞아요. 있잖아요. 예, 이런 예. 말들이 되게 재밌고 음, 와닿는 느낌들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방금 여기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 결코 스스로의 의지력과 끈기를 과신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실제 운동선수들이나 뭔가를 훈련을 오랫동안 해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일단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운동,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꾸준히 해서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아요. 전에 한번 그 김연아 선수 인터뷰에 그런 내용 나왔었죠. 기자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김연아 대답이 저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네. 예, 예. 사실 그게 진짜 습관의 어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정말 습관이라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식하지 않는 것.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겠지만 일부에 그런 내용 나오죠. 우리가 실제로 습관처럼 하는 행동과 의식하고 하는 행동, 비인식 행동과 인식 행동이 있는데 비인식 행동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 하는 일상생활로 우리가 어떤 인식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사실 그쪽으로 넘겨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막 책도 쓰고 있고 글도 쓰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어느 정도는 설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설계는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이거 메모하고 노트 관련해서 습관 얘기를 워낙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메모하는데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그게 일단 쓰시면 된다는 말이 제 강의의 되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쓰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쓰는 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뭐 농담처럼 볼펜도 마음에 드는 거 좀 사시고 마음에 드는 노트도 좀 사시고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메모가 질리거나 뭔가 목소서 읽거나 할 때 마음에 드는 펜 하나 작은 거 하나 사서 써보시면 이게 뭔가 막 쓰고 싶잖아요. 펜이 마음에 들고 막 이렇게 잘 써지고 그러면 그러면서 메모할 때 지칠 때 한 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의 결과보다는 그냥 일단 쓰는 거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습관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 보면 결국엔 그러잖아요. 우리가 편한 쪽으로 결정을 내기 때문에 책에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결국엔 내가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내 생각은. 하기 때문에 할지 말지 고민하는 걸 안 하는 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들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17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에 중간 아래에 보면 맨 밑에 달락 바로 위에 이처럼 습관은 의식적 자아 바깥 영역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인식조차 안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죠. 제가 네. 네. 어쨌든 이 앞에 내용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1부, 2부, 3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지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18페이지 중간에 위에서 8번째 줄 보면 뒤쪽에 입술을 꽉 깨문 채 견디고 버티고 맞서고 부딪히고 이겨내지 못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자책한다.
이것이 유일한 성공의 법칙이라고 확신한다. 요 내용들이 있죠. 결국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습관의 모습을 원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애를 쓰는 과정 자체가 입술을 꽉 깨문 채 견디고 버티고 맞서고 부딪혀야 된다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하고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앞에 저희가 뭐 꼭 진도를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잘하면 이 목차 앞에 서문만 가지고도 1시간 반 얘기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도 19쪽에 말씀하세요. 19쪽에. 아니 말씀하세요 먼저. 아니요. 다른 얘기 없어요.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의지력, 그러니까 아까 입술을 꽉 깨문 채 견디고 버티고 맞서고 부딪히고 이겨내지 못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뭐 맨날 그러진 않지만 뭐 어쩌다가 그런 자책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다시 19쪽의 맨 위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보면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충동의 정면으로 맞서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에 불과하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게 뭐랄까 이 책을 다 읽지 않고 서문에서 볼 때 사실 어떤 거부감을 들게 하는 부분이었던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어떤 꼬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노력도 하고 결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계속. 그죠? 니들 그렇게 의지력 가질 필요 좀 비꼬아서 얘기하면 의지력도 가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 정면으로 맞서는 거 그거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기존에 다른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하고는 처음 서문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 서문을 처음 읽을 때하고 책 다본을 읽을 때하고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렇군요. 예. 저도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보고 기대하게 됐어요. 물론 꼬시는 거죠. 예, 꼬시는 건데 기대하게 됐어요. 그래, 그럼 그러니까 나의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오케이, 습관이 과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과학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언급을 하고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지표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저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내가 정말 이 책 끝까지 읽어야 돼? 막 이런. 김용인, 저는 처음에 저는 좀 한 발 더 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읽고 저도 의심이 너무 많은 성격이어서 이 책을 다 읽고 이렇게 똑같이 행동했을 때 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저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약간 의심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런 책들을 너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또 맞아요. 한 이론에 관해서 또 서로 다른 학자들이 또 다른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어차피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막 하면서 계속 그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직업병처럼. 언어 하나하나만 옛날에는 언어 하나만 믿었었는데 이제 계속 책을 읽어나가면서 다양한 책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더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저도 이제 특히 이제 행동에 관한 책들은 이제 이걸 읽고 내가 삶의 변화가 실제로 있으면 이건 진짜 과학적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읽어야 이걸 인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기대도 됐어요. 왜냐면 저도 여기에 나오는 그 1장에 나오는 사촌 동생처럼 이 사촌 동생은 다이어트에 실패하지만 저는 뭐 다른 이제 행동들 특히 공부와 관련된
그런 행동들을 많이 이제 설계하고 계획하려고 하는데 항상 실패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더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음, 계획한 대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안 되면 이제 그 괴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계획한 네. 나와 그리고 내 현재 위치,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그 괴리감들을 걷어낼 수 있는 좋은 음, 도구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책이 음, 진짜 음, 과학적이고 실행 음, 가능하다면 음, 항상 아까 그래서 16페이지 그 네, 성공한 이들이 무언가를 네, 자제하거나 인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습관을 활용했다는 것을 보면서 네. 처음에는 너무 성공한 이들이 그들이 대단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맞아요. 이렇게 예.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확실히. 기대도 음, 있고 일단은 어, 저는 네. 끄덕끄덕하면서 있긴 하는데 음, 일단 한번 적용해 보려고 이 음, 책을 읽어 나오면 어. 네. 그, 자기소개서, 아니,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기계발서, 개발서? 예, 네. 개발서들이,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를 참 많잖아요. 그죠? 네. 그 네. 대표적인 게 막 시크릿 같은 거 이런 것들. 그죠? 어. 아, 네. 근데 막 사람들은 엄청 읽고, 저는 그 음, 시크릿 책 한참 유행할 때 약간 사회적 소외감마저 느꼈어요. 음. 아니, 음. 이거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읽는 거야, 대체? 내가 특이한가?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서의 최고 좋은 책은 뭐냐면, 내가 해놓은 메모가 난 최고의 자기 개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내 경험을 수정하고 고치고 바꾸고 음, 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뭔가 해서 음, 잘한 것을 보는 건 좋지만, 이걸 내가 진짜 음, 내 일처럼 공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음, 공감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걸 내가 실행하면서 중간에 뭐 안 하게 되거나 어떤 스톱하게 되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그 생각 가지고 끌어낼 수 있으면 그럼 제가 공감이 진짜 된 거고, 그죠? 내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전에도 네. 이랬지만 나 이거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확신을 갖게 되면 정말 공감이 된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 그래, 역시는 안 되나 뭐 그러면 이건 내가 공감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내가 쓴 그 메모가 가장 좋은 자기계발서 생각을 하는데, 시크릿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보면 마치 옛날 우화 같고 막 그거 저기도 음. 있어요. 전에 그 무슨 그 쥐들이 치즈 찾는 얘기 있었죠. 네,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을까? 그것도 사실 저도 그것도 별로 공감 안 하거든요. 어, 물론 그건 맞아요. 네. 언제 무슨 일이 있고 그날 다음날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사람은 모르거든요. 내가 확신하고 알고 음, 있는 것처럼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뭐랄까 너무 메시지가 단편적인 거예요. 뭔가 좀 복잡한 게 좋은 건 아닌데 이거 그렇게 된 어떤 원리나 아니면 어떤 음, 마음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숙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화를 던져놓고 감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게 해놓고 음, 그 뒤를 책임져 음, 주지 않는 모습이 전 되게 싫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감정만 이렇게 딱 업그레이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사람이 유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베이스가 없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류의 자기계발서가 참 싫었거든요. 저도 그 책들이 유행을 할 때 다 음. 읽었는데 네. 지금 내용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아, 시크릿도 그렇고 치즈 분명 다 읽었는데 지금 왜 내용이 생각이 안 나지? 아마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음. 저는 심지어 그 좋은 생각 책 아시죠? 예, 좋은 알아요. 생각. 예, 예. 그 책도 읽고 짜증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왜요? 뭐지? 왜냐면 제가 막 그 어떤 뭐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바닥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음. 더 내려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뜻하자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는 상황이 생겼기 음, 때문에 음. 그 상황에서 나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그 왜 공중 화장실 같은데 예, 좋은 생각이 이렇게 딱 앞에, 비치되어 예, 있는 붙어 경우 있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생각하기 달려 있고 뭐 이런 말이 아, 적혀 있는 거예요. 짜증나죠. 근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래서 저 좋은 생각 책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 상황이나 나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그 음, 책의 내용이 더 크게 와닿고 아니면 그냥 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책도 처음에 제목으로 봐서는 저는 별로 읽고 싶은 책은 아니었어요. 그냥 헤빗, 음, 무슨, 뭐라고 말할지 대충 뻔하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같은, 네네, 예, 그런 네, 생각으로. 음,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가가 쓰고 싶은 책, 출판사가 원하는 네, 책, 네,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책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독자들은 어차피 마음 상태가 항상 다 다르고, 그렇죠. 그분이 읽고 싶은 타이밍에 우연히 그분의 심리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책이 딱 맞으면 그냥 네,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희 어떤 책에 근데 이때 이 책에서 저는 나름 지금 현재의 타이밍에서 뭔가 좀 위로가 되는 건 내가 음, 의지가 약해서 문제가 아니었구나. 네, 네, 나의 그 심리 상태를 좀 치료해 주는 느낌 네, 그런 네, 거를 일단 어, 서론가 일장에서 받아서 그 부분은 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에서 기대하는 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듣는 아, 과목도 다섯 과목 정도 제가 듣는데 네, 항상 보면 적은 과목 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네, 과제나 네, 그 이제 평소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네. 만약에 내가 그 과목마다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해 놓으면 뭔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래서 저도 어, 계획한 네. 것보다 항상 네. 밀려서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네. 있어서 이제 네. 안 되면 또 네. 자책하고 자책하는 게 또 이어지다 보니까 네, 또 맞아요. 네, 네. 가만히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 항상 주말에 과제를 다 하거든요. 항상 맞아요. 주제별로 다 똑같아요. 계획은 해놓지만 결국은 하는 건 보면 이번에도 어. 제가 시험 기간 때 제가 카톡방에서 어. 조용했던 이유가 밀린 과제를 하느라고 그쪽에 네, 에너지를 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음, 해서 사실 제가 마감 효과에 강한 건 사실이지만 마감 효과가 항상 네, 저를 이렇게 가장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저도. 네, 고등학교 맞아요.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어. 저보다 2년 선배는 항상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놀랬던 게 와. 우연히 그 계획했던 그 플래너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음, 별다른 거 막 미사하고 적지 음, 않고 이거 하기, 음, 이거 하기, 이거 하기 하고선 가만히 음, 관찰해 보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쵸. 어.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 형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했나? 어, 하면서 음. 나중에 이 어, 책을 읽고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어. 형의 생활 패턴을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라는 어, 해서 또 그 형의 경험도 좀 들어보고 그 네, 형은 또 어떻게 나름대로의 방식이 또 있나? 라는 생각을 네네, 해보고 어, 그 형은 항상 알고 과제를 보면 의지력이 진행이 좋은 게 아닐까 걱정이 돼요. 네? 죄송해요. 아, 알고 보면 의지력이 좋은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이제. 어,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어. 그러니까.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하기 전에 계획을 잘 짜시는 분 계세요. 열심히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짜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큰 만족감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만족감을 예, 느끼는 타입. 시작은 안 했는데 계획 자체로 굉장히 큰 만족감을.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여기 어 지금 여기 서론에서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그 1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음. 단락에서 일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그 단락 있죠. 거기 끝에 네. 보면 우리는 곧 시작과 지속이 탁월함과 꾸준함이 인간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음. 보통은 우리가 항상 시작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결심을 한단 말이죠. 여기도 그 얘기 이 책이 나오던데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뭔가 시작하는 게 절반이라는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죠. 왜? 결심하고 계획하고 시작하기까지의 어떤
용기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한 이 의지력과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발휘를 해서 시작을 하고 나면 이미 절반은 한 것 같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그 부분은 정말 여기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할 예, 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괜찮아, 말씀하세요. 예. 시작이 반이라는 거는 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음. 전까지는 항상 쌓여 있다가 집안일 같은 음.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집안일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많지가 않은데 계속 쌓이는 걸 보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타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거지나 뭐 빨래나 이런 것들은 시작은 하면 항상 끝은 맺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일단 시작하는 일이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맞아요. 많아지면 하다가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우리는 네. 서론에서 끝나.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원래 근데 수업이 그렇게 계속 천천히 나가도 되는 건가요? 혹시? 제가 지금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게 다른 메모 생각 정리 이거보다 사학기에서 혹시나 이게 더 사실 고민이 많은데 이럴까 싶어요. 원래 계획은 뭐냐면 이 헤비책 3주 만에 끝내고 매 주마다 그 제가 드린 거 있죠. 뭐 정리하시라는 거. 쭉 정리해서 네. 핵심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막 서로 얘기하고 확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약 정리하고 와서 이 책을 안 펴고 자, 우리 일부에 대한 내용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기해 놓으니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네. 결국엔 제가 네. 책 막 설명해 주려고 막 끝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다가 아. 지금 든 생각은 뭐냐면 네. 8주 동안 이 책 한 권을 해도 내가 볼 땐 충분하겠다. 충분한데 이거를 범위를 정해 놓고 어디까지 해 봅시다.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냥 서로 주신 부분 보면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허락을 해 주시면 지금 이거 저희 하고 있는 거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차라리 이걸 네. 저장을 해서 제가 우리끼리만 볼 수 있도록 해서 올려드리고 우리 이야기한 네. 다음부터 다음 시간 들어와라 이러려고요. 아.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 듣고 아. 그 다음번에 네. 들어오신 분은 그 다음번부터 줄근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끌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만 2번 정도를 그냥 똑같이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나가면 네네. 그 타임 못 들어오신 분은 다른 사람들 하시는 거 보고 그 다음 타임부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그 생각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토요일 날 오전 이 모임은 서문을 읽는 걸로. 네. 말씀하세요. 제가 중간에 김용희님 말씀하셔도 돼요. 네. 지금 뭘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까먹으셨죠? 예. 우리 시작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반은 아닌 것 같고 한 10%에서 20% 정도. 다른 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10%에서 20% 정도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설거지하고 막 집안일 하시는 거는 시작이 반인 게 맞는 게 일단 시작하시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계획은 시작이 아니죠. 계획만 짜시는 분들은 일단 말 그대로 한 발을 디디지 않고 계획만 열심히 짜고 만족해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계획하고 나서 그거를 첫째 번부터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 않는 분이 많잖아요. 그건 반이 아니에요. 그건 제로인 거죠. 계획이 필요한 일인 거죠. 네, 필요한 일인 거지 시작은 아닌 거죠. 제가 계획한 과제의 강도에 따라서 맞아요. 그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쉬운 과제면 정말 시작이 반이나 아니면 한 시작이 30%에서 50% 정도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너무 어려운 책들을 읽으려고 시작하면 그러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 되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쉬운 책은 그냥 진짜 집안일 하듯이 쑥 읽어버리고 맞아요. 또
어려운 책들은 그렇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그때그때마다 좀 탄력 있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음, 딱 무엇이 정석이다 해서 딱 원칙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음,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하면서 하는 게 맞을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지금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잠깐 서머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부에서는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2부 얘기 나오죠. 2부에서는 나오는 그 단락 맨 끝 중간에 보면 상황을 재배열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죠. 상황을 재배열하고 마찰력을 활용하고 자신만의 신을 포착하고 보상에 대한 행동에 내재화하고 이 모든 것을 반복하는 것이 최근 연구가 밝혀낸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습관 설계 법칙이다. 이게 2부에서 자세히 예제를 들어서 나오거든요. 요 내용이 나온다는 거. 뭐 미리 조금 알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습관을 어떻게 그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이 없이 이제 계획만 네, 했었는데, 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 자신을 모르고 너무 계획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제 맞아요. 습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상황을 1, 2, 3, 4, 5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또 나를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네. 계속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 습관을 설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뭐 아까 그 일부에 대한 내용하고도 좀 이어지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도 그렇게 배우고 컸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려면 은근과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약간 이게 군인 정신 아니에요, 그죠? 예. 약간 우리가 또 군부 독재 시대에 살다 보니 군인 정신으로 학교 공부를 학습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제 예, 진해 해군 부대에 가서 네, 기업가 정신과 관련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 습관에 대한 걸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진짜 어, 방금 그 끈기와 근데 네, 그 앞에 저는 호기심은 하나 붙였어요. 호기심 어차피 좋죠. 예, 예,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궁금해야지. 궁금하고 이게 네, 왜 맞아요. 편한지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방금 끈기와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뭔가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강의나 이런 부분에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확실히 음,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음, 방금 했습니다. 확실한 이게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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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네. 아니, 만약에 그 군대 생활이라는 게 딱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 패턴이나 근데 이게 제대를 딱 하고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다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그 제대하고 군부대 나면. 안에서의 습관은 억지로라도 뭔가 막 갑자기 6시 되면 문이 딱 떠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좋은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게 음, 내재화될 수 있게끔 뭔가가 음, 이 습관 책을 통해서 뭐 그런 게 제시되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음. 그 습관을 잘 들이는, 그러니까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처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사실 이 재배열한다는 게 이게 환경이거든요. 음, 환경을 설정을 하는 아, 건데, 네. 어, 음, 그, 내가 그 습관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해주고, 내가 그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음, 내가 그 습관을 들이거나 습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막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막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면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그건 나한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음, 물론 해야 돼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나한테 네.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것도 여기서 말한 그 어떤 재배열, 그다음에 어떤 상황, 항상 여기 책은 그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습관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근데 저도 애 키우지만 애들한테도 그러죠. 뭐 몇 시 되면 뭐 책도 좀 보고 뭐도 하고, 저는 이제 많이 풀어서 키우는 편인데도 하면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말은 안 하지만, 야, 이 정도 했으면 진짜 공부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또 네. 생각해 보면 워낙 요즘 재밌는 게 많잖아요. 컴퓨터만 키면 네. 끝없이 재밌는 네. 영상과 이런 쏟아지죠. 네. 게임도 끝없이 나오죠. 게다가 애들하고 같이 게임하는 디스코드라는 그 음성 통하는 메신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친구들이 항상 거기서 누군가 어디선가 게임을 하면서 농담하고 투덜 떨며 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들한테는 정말 뭔가 책을 네.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엄청난 의지력이 있지 않으면 진짜 이제는 세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게다가 저희 막 고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현대 소설이 얘네들한테 거의 고전이거든요. 40년대 초중반 뭐 이럴 때 일제 강점기 전후에 이때의 어떤 소설들 이런 것들 이제 보통 우리 현대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애들은 그 책을 읽어도, 예를 들어서 뭐 박경린 토지나 이런 책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 뭐 부뚜막에다 소뚜껑을 얹고 뭐 안에다 소시계를 넣어서 불을 지피고, 부뚜막도 머리에 뭔지 모르고 대체 소뚜껑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거기서 갑자기 왜 가스를 안 켜고 불을 지르는지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뭔가 습관도 어떤 생각의 한 영역인데, 그만큼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고 뭔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이 환경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3부에서는 이제 습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가능하고, 여기 제가 지금 줄을 쳐보면 3부에서는 습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가능하고, 그러나 개인의 습관이 모여서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극심한 스트레스와 파멸적인 중독에 맞서서 습관과학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3부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걸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실질적인 사례를 보면서 뭔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고,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1부하고 2부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3부 두 네. 번째 줄 보면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웠는데, 개인이 습관에 모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저자가 이 3부에서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좀 다루고 궁금했어요. 있어요. 저 이 내용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는 소개하면서 설득시킨 것 같은데, 이게 네. 사회를 바꾼다는 말은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꾸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 내용을 썼는지 되게 네. 궁금했어요. 그러시구나. 야. 요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뒤에 네. 재밌는 사례나 얘기들이 좀 나와요. 네. 제가 미리 여기서 막 얘기하고 떠들어봐야 사실 의미 없고, 그래도 끝까지 하려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뭔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한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습관이라는 게 머릿속에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구라기보다 그냥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 이거를 바꾸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습관화 되어져 있는 행동과
습관이 아닌 인지를 통해서 하는 행동이 거의 한 반반 정도 된다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니고 어떤 특정 스케줄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은 습관화되어져 있는 행동이 한 55%까지 되고, 그게 아니고 뭐 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40%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뭔가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막 고민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좋은 습관을 갖는 방법을 통해서 줄여주는, 그게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것을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책들은 대부분 다 임상심리학자가 지은 책들이나 이런 행동연구가 지은 책들이나 정말로 실제 실험을 해보고 근거 자료를 모아서 받침해주는 책들을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요즘. 누가 개인의 어떤 영감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이런 책보다 뭔가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검증했던 책이 네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네.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이 결국은 습관을 형성하게 하려는 이유랑 목표가 이제 네. 행복 때문이잖아요. 저희 그렇죠. 워라밸 맞습니다. 시대인데 네. 워라밸 시대에서 일에 너무 묻히지 않으면서도 그 어떻게 밸런스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아요. 네. 습관이 형성이 되고 이 습관대로 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일과 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습관을 잘 들여놓는다고 하면 네. 이 습관 설계를 잘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소에는 10시간 걸렸던 일들이 5시간으로 줄어들고 그 5시간에 남는 시간을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뭔가 이게 나선형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선순환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책 스터디 끝나면 각자 한두 가지씩 한번 습관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같은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설계한 것도 좀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한번 내용 한번 공유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간이 지금 11시 10분까지 됐거든요.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갔네요. 그죠? 네. 예. 되게 빨리 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일단 저는 이게 줌으로 하니까 나름 네. 뭔가 딜레이 타임이 있잖아요. 버퍼링 시간이 있잖아요. 예,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내 말을 줄이고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좋은 점은 있네요. 왜냐면 이게 겹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뭔가 집중되는 게 있구나. 네, 맞아요. 오히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책 내용은 그냥 일단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 되는 내용이고 뭔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지는 이제 궁금하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분 그 웬디 우드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이채호 교수님이 쓴 글에 그 글은 별로 기억이 안 나지만 그 23쪽 맨 밑에 보면 이분을 소개하는 부분에 행복을 증진하는 올바른 소비법을 연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행복을 증진하는 올바른 소비법? 이건 또 뭘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 뭔가 호기심 여러 가지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책에서도 기대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까 여기서도 새로운 뭔가 가능성이나 아니면 새로운 장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 장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기획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았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김용희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더 첫 만남 같은 경우에는 더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제 옷 매무새도 더 다듬게 되고, 예. 상대방의 표정도 더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제 물론 뭐 모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프라인 모임에 확실히 큰 장점들이 있지만, 그냥 제가 첫 시간 느낀 점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책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의 목적에 더 맞는, 더 잘 맞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독서 모임을 두 가지로 활용을 하는데, 첫째는 진짜 배움의 목적과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네네. 네. 인적 네트워킹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 모임도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네, 그냥 뭐 배우려고 가는 건 아니고. 오시는 분들 만나려고. 네네네. 그분들 통해서도 또 너무 다양한 좋은 경험들을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예. 가는데, 이제 이 모임은 또 목적이 있기, 이 모임은 뭔가 둘 다를 계속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모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 네네, 앞으로 그걸 네. 기대. 이 책을 제가 전자책을 띄우고 이렇게 단락별로 중요한 부분들 서로 밑줄 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떠셨어요? 근데 그게 더 책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네. 뭔가 머릿속에 읽고 정리한 거 가지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실제 그 책장 넘기면서 페이지 밑줄 그으면서 그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볼 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저는 사실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저도 독서 모임을 여러 번 해봤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같은 페이지를 동시에 보면서 페이지 줄 긋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자 서로 간에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진도가 늦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참석하지 못한 그 부분은 요 내용은 딴 사람 한 걸 보고서 그 다음 걸 내가 들어서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주일에 3번을 똑같은 거 3번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천천히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토론했던 거는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다음번에 오시는 분들은 그 영상 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김용희님은 그 다른 괜찮으세요? 분들이 네. 다른 저 분들이 같은 뭐예요?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이제 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네. 기말고사 끝났고 그러시구나. 방학이라서 총 이제 그럼 4시간을 듣고 이 수업을 오는 거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래서 시간도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이 너무 기시면 1시간 반 정도로 해서. 예. 박정수님은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뭐 대화를 하는 중에서 책 내용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맞아요. 저희의 뭐 삶의 경험이나 이런 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그게 중요하죠. 내용이 다시 그 다음 기수에 나오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면 좀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영상으로 사전에 제공이 되고 그러면 궁금하면 그때 영상 한번 보세요라고 또 보시고, 다시 예. 설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즘은 영상들 다 1.5배속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렇게도 보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1시간 반 해놓으면 1.5배속에서 2배속으로 건너뛰면서 보시면 한 30-40분이면 보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럼 제가 요거 한번 영상 떠서 제가 클래스룸에 올려드리고요. 딱히 이거는 편집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상까지 보시고 지금 제가 사전에 미리 내용 다 정리하셔 했던 과제는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예, 그래서 그때 할 때마다 오되 이 3번은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저희가 천천히지만 진도를 나가는 걸 한번 컨셉을 잡아.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이제 원래 기존에 생각하셨던 방식은 네. 이제 거기서 좀 물론 이게 바뀌긴 네. 했지만 네. 원래 계획하셨던 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요점 정리를 해오시면
또 그 요점 정리한 방식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해주시는 그런 예, 어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예, 그런 예, 예. 것도 이제 있으셨는데 음.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은 그, 저희가 네, 그냥 단순히 이제 강동 모임이 아니라 네,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읽는 방법에 대한 이제 이 수업이 그러니까 이 수업이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이걸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된 거죠. 과제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토론이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 토론하면서 내 과제를 완성하고, 마지막에 다 완성이 된 후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 번씩 코칭해 드릴 수 있겠죠. 그게 낫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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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후에 코칭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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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제가 원래 이게 독서 모임이 책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참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 한번 다음 네. 주에는 네. 원래 수요일날 했다가 수요일이 일정이 네.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오늘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혹시 수요일로 간다고 하면 네. 김용희 선생님은 여기 계시는 토요일날 그냥 하실 건가요? 제가 네. 글쎄요, 이게 수요일 날 방학이라서 네. 제가 네. 방학 때는 원래 이게 학기 중이라고 생각하고 토요일로 했었던 건데요. 월화수목금은 네. 전부 다 그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못했었고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세 없어요? 번 수업을 네. 하고 그때 제가 같은 진도를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실 수 네네.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라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에 세 번인 걸 두 번 정도를 줄이고 그냥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 저는 일단 수요일로 옮겨야 될 것 같은. 제가 원래 수요일로 했는데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토요일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그러시구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예.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지난주에 한 분만 오셨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설문조사에서 월요일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네. 한번 좀 여쭤보고 차라리 1시간 반씩 두 번 정도를 하되 그냥 계속 진도를 네. 나가는 걸 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가면서 이야기하고 진도 나간 영상은 제가 네. 올려드리고 그걸 보고 와서 그 다음 진도 따라가시게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네.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네. 일단 그렇게 하면 제가 조정해서 공지를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